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디스플레이 연구실 박사정 김도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지난주에 열렸던 ICLR 2025에서 발표된 이 SLM 렉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해당 연구는 이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에 관한 연구이고요. 이 라기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 연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그리고 이 논문에 직접적으로 모티베이션이 된 어떤 실험, 이 실제로 모티베이셔널 익스페리먼트라는 제목으로 논문 내에 목차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실험, 그다음에 이에 대한 결론을 끝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럼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SLM 렉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추천 가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LLM 내의 일부 블록들은 엄밀히 말하면 레이어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중복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의 지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많은 영상에서 이 LLM을 활용해서 이 sequential recommendation을 수행하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 많이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LLM의 이 task generalization, 즉 인스트럭션을 기반으로 어떠한 태스크든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LLM의 능력을 이제 추천 가업에도 수행해 보자라는 개념 하에 이 추천 가업에서 LLM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제 아이템의 텍스트 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또 LLM 내에 존재하는 사전 지식, 일반 상식 등을 통해 추천 과업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콜드 아이템, 콜드 시나리오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많이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는 기존의 반복론들, 트래디셔널 트래디셔널한 방법론들에 대비하여 이 콜라보레이티브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많은 방법론들에서는 이제 사전 학습된 전통적인 방법론들의 이 정보를 활용하여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콜라보레이티브 베이스드 방법론으로부터 학습이 된 아이템 임베딩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전통적인 방법론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템 임베딩이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모델의 아이템 시퀀스를 입력한 후에 산출되는 표현, 그거를 이제 사용자의 표현으로 간주해서 미리 존재하는 이 아이템 임베딩과 함께 비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스코어를 산출하는 모습인데요. 이 하단에 좌측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저자가 직접 제안하고 있는 어떤 단순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템 시퀀스가 들어가게 되고 어떤 그 실제 타겟 아이템에 대해서 임베딩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모델을 통해서 거쳐서 나오는 사용자 표현과 이 아이템 임베딩 간의 어떤 스코어들을 통해서 각 전체 아이템에 대해서 스코어를 딱 산출하고 이때 탑 키만큼 이제 추출을 하는 모습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LLM을 기반으로 한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넥스트 아이템 프리딕션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프롬프트 내에 후보군의 아이템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입력했을 때 가령 질문이 이 아이템 중에서 어떤 게 다음에 소비가 될 것인지, 혹은 톨 매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나온 소개해 드린 방법론 중 하나인데, 톨 매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타겟 아이템을 주어집니다. 이 아이템을 그래서 다음에 소비할 것인지 말 것인지 yes or no로 예측하게끔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이템의 제목이나 인덱스를 생성하든지 yes or no를 생성하든지 하는 그런 생성 기반의 방법론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임베딩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 구조는 요 좌측의 모습과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LLM으로 얻은 표현이 있을 것이고 그 표현을 사용자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뭐 특정 방법을 통해서 얻은 아이템 임베딩 간의 비교를 통해서 역시나 아이템 스코어를 산출하고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탑 키를 추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본 연구의 백본이 되기도 하는 임베딩 기반의 LLM을 활용한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if-sreg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요 본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Elegant, Effective, Efficient, Extensible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해서 if-sreg인데요. 어, if-sreg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이 LLM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트래디셔널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즉 어떠한 전통적 방법론을 미리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는 이제 세스렉을 설정했는데 세스렉으로 학습된 이 아이템 임베딩을 LLM에 녹여보자라는 컨셉이 if-sreg의 주요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령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 인풋이 주어지는데요. 주어진 사용자의 이 구매 기록을 통해서 다음에 일어날 다음에 소비될 아이템을 예측해 보자라는 우리가 이게 이제 라마 인스트럭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형태를 통해 LLM에 입력을 하게 되고 이제 LLM은 로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LLM에 있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의 임베딩과 이 아이템 임베딩이 이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템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체 아이템 셋에 대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우선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 부분인데요. 이렇게 아이템 시퀀스가 인덱스, 즉 아이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디 부분이 각각의 아이템 임베딩으로 획득이 되고 그게 다시 LLM에 입력할 수 있게끔 차원 변환이 이루어져서 입력이 되고 그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LLM으로 나온 표현이 이 아이템 임베딩만큼의 어, 길이로 변환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요. 추론 시에는 앞선 부분은 동일하고 요 아이템 임베딩으로는 이 부분 아이템 리니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 레프레젠테이션과 달리 얘기하면 LLM의 아웃풋과 아이템 임베딩 리니어 프로젝션 간의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제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본 연구로 돌아와서 본 연구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천 시스템에서의 스케일링 로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로우는 어떤 프레임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추천 시스템에서의 스케일링 로우를 탐구한 기존 연구들은 우선 이 성능 자체보다도 어떤 로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배경으로는 사실 어, 좀 추론하고 직접적으로 성능을 내는 데 있어서까지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이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진짜 이 뭐 NDCG라든지 힛 레이시오 같은 성 어 평가 지표를 산출하는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아무래도 '로스를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렇게 뭐 로스로 평가한다 한들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델의 최대 크기가 1 빌리언짜리로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델 사이즈 혹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만 비교가 이루어져서 이 점은 이 LLM의 크기에 비해 굉장히 것을 어 작다는 그 한계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LLM 내부의 좀 구조 중에서 중복된 역할의 레이어가 존재한다는 그 많은 연구들의 결과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엄청난 크기의 LLM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로라를 통해서 이 효율적으로 LLM을 학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본 연구가 가지는 기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모티베이셔널 익스페리먼트를 통해 즉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본 연구의 동기가 되는 실험을 통해서 이 디스레이션을 통해 축소된 모델 크기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성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성능이 무조건 향상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일부 레이어에서는 즉 일부 LLM의 레이어에서는 좀 리던던트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SLMREC 즉 Small Language Models for Sequential Recommendation 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하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닐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티처 모델에 해당하는 LLM과 스튜던트 모델에 해당하는 LLM을 있어서 어, 이 스튜던트 모델의 이 즉 모델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1 빌리언 크기의 스튜던트 모델의 성능이나 7 빌리언 크기의 티처 모델의 성능이 좀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 SLMrek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과 추론 속도에 있어서 최대 8배까지 빨라진다는 점도 어, 빨라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티베이셔널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저는 보았는데요. 우선 전반적인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if SREC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if SREC에서 트레디셔널 방법론으로는 SETREC 그리고 LLM으로는 라마2 7빌리언을 활용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 없이 추론만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왼쪽의 모습을 보시면은 후반 23번째부터 32번째까지 10개의 레이어별로 산출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획득한 다음에 이를 이제 유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간주한 다음에 아이템별 스코어를 산출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학습을 한 다음에 평가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레이어의 개수를 그 하단부터 1개, 2개, 4개, 그다음에 뭐 8개, 16개, 32개까지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 산출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획득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이템 스코어를 산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에는 기존의 if SREC과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전체 아이템이 아니라 이제 네거티브 샘플드 랜덤리 샘플드 네거티브 아이템이라고 해서 해당 사용자가 소비하는 999개의 아이템을 랜덤하게 선택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답 아이템을 이용해서 즉 1000개의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탑 K를 추출하는 그런 평가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실험을 보시면은 되겠는데요. 우선 저자들은 이제 첫 번째 학습 없이 추론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에 세 가지 이렇게 첫 번째 아마존의 의류 데이터셋과 아마존의 무비 데이터셋을 가지고 각각 진행했을 때 이 위 세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는데 레이어가 깊어져도 사실상 성능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크게 성능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심지어는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트래디셔널한 방법론 대비 좀 성능이 낮은 점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마존 무비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어, 트래디셔널 방법론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함께 마찬가지로 어, 이 후반 레이어가 깊어짐에 따라 그렇게 성능에 차이가 없는 점, 특히 성능의 향상의 차이가 없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을 진행한 다음의 모습을 보자면 레이어 수가 많아질수록 뭐 전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은 있긴 합니다.
다만 요 여덟 번째 레이어를 활용하나 24번째 레이어를 활용하나 그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의류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그래도 24번째 데이터셋에 24번째 레이어를 활용했을 때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지만 반대로 무비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if s 렉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레이어 수가 굉장히 많은 모델과 적은 모델이 있을 때 이 레이어 수가 많은 모델과의 중간 산출물들이 레이어 수가 적은 모델과의 중간 산출물과 비슷하도록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요 결론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제 이 산출물들이 레이어와 상관없이 비슷한가? 특히 레이어 수가 많아졌을 때의 산출 레프레젠테이션과 적을 때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이가 없는지를 이제 저자들은 직접 수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아주 단순하게 K번째 레이어로부터 나온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때의 어텐션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대부분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아주 단순하게 이 식 A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의 프로포지션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 프로포지션은 이제 A 햇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띄었을 때 식 A는 다음의 목적식, 즉, 이 표현을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의 이 최소화를 로스 텀을 가장 작게 하는 그러한 목적식이 되는데요. 이 목적식의 스텝 사이즈가 1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엄밀하게는 2분의 1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명에 문제가 없게 되는데요. 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포지션입니다. 식 A와 같이 구성된 어떠한 K 레이어의 어텐션 모델이든지 혹은 초기 임베딩 H0에 대해서 다음의 목적식을 만족하는 시스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시스타는 이 어텐션 매트릭스와 연관이 되어 있고 K 레이어 어텐션 모델에서 아웃풋 임베딩인 이 K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 어떠한 멀티 레이어 스택트 디코더라도 이 싱글 레이어 디코더를 대체할 수 있다. 혹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떤 멀티 레이어 스택 디코더로부터 산출된 표현이라도 싱글 레이어로부터 얻은 이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은 실제 논문의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증명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최적식 부분에서 목적식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2분의 1이 곱해져야 요 식 12번에서 요 개수가 2가 없어지게 되고 이 식 12번이 14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전반적인 흐름에 좀 오차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두 번째 프로포지션에 대한 증명인데요. 이때는 그레디언트 스텝 사이즈를 1이 아니라 2분의 뮤 스타로 애초에 주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정지해 주시고 하나씩 따라가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선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그러면 LLM의 중간 레이어를 즉 LLM의 모든 레이어를 활용하지 않고서라도 일부 레이어 초반의 일부 레이어만 활용해서도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고 그 성능도 향상이 되거나 혹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모티베이션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SLM렉의 직접적인 방법론인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선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sequential recommendation task는 t개의 이 아이템이 주어졌을 때 t 플러스 1번째 아이템을 예측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 레프레젠테이션은 LLM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산출된 표현으로 정확히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얻은 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이템의 예측 값이라고 제가 p hat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사용자 레프레젠테이션과 아이템 인베딩 간의 내적 값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본 방법론의 핵심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티처 모델, 즉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모델, 정보를 흡수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을 가정하는데요. 즉 티처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놀리지 디스틸레이션과 함께 학습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SLM 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어들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비슷해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혹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티처의 모델의 레이어 수를 라지 m개, 스튜던트 모델의 레이어 수를 라지 n개라고 봤을 때 이때 그 그룹핑을 해줍니다. 즉 동일한 개수의 블록을 형성해서 그러면 그 블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레이어 수는 달라지겠죠? 뭐 가령 실제로 여기서는 본 논문에서는 요 라지 M을 8개, 라지 N을 4개, 그 다음에 스몰 M은 2개, 스몰 N은 1개로 해서 라지 B는 4로 설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즉 티처 모델은 가령 두 개의 레이어별로 산출되는 레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스튜던트 모델은 하나의 레이어별로 산출되는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일치를 하도록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로스 텀을 두어서 그 모습을 서로 비슷해지게 하는데요. 하나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로스입니다. 뭐 정확히는 사실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아니라 코사인 디스턴스의 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코사인 유사도를 이제 1로부터 차감한 그런 값으로 즉 코사인 디스턴스로 실제로 로스를 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L2 놈을 통해서 두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어, 좀 모습이 비슷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어, 논문의 표기를 보시면은 이때 KM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스튜던트 모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KN 그리고 PS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레이어별로 산출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블록마다 산출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실제 이 타겟 아이템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 번 이 슈퍼비전을 입력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점은 블록이 총 B개가 있을 때 마지막 블록을 제외하고 B-1개의 블록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블록을 통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값이 뭐 가령 이 값으로 들어가겠죠. 이 값으로 포함이 된다면은 이 수식이 k는 1부터 b까지가 되겠는데 다만 가중치를 좀 서로 상이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수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전체 로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 다음에 코사인 디스턴스 로스, 그 다음에 엘투넘 로스, 그리고 마지막 멀티 슈퍼비전 로스입니다. 이것이 제안하는 SM덱의 구조 혹은 진행 과정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면 실험 결과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총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인 익스페리먼트, 즉 주요 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른 방법론들과 성능 비교를 하고 있는 실험이고,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는 실험으로서 학습과 추론 속도를 이제 다른 LLM 기반의 방법론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방금 보셨던 로스텀을 어떻게 두었을 때 그러니까 로스텀을 하나씩 좀 다르게 하나씩 제외해서 두었을 때 그런 모습을 성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온라인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험 설정은 오프라인 디스틸레이션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디스틸레이션과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험 설정입니다. 데이터셋은 아마존 리뷰 데이터셋으로 활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의류, 영화, 그다음에 음악, 스포츠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전처리 방식으로 이제 인터랙션 수가 5회 미만인 사용자 그리고 아이템 또는 아이템을 삭제해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리바 평가 방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즉 가장 최근 아이템에 대해서 이 테스트 아이템으로 두고 두 번째 최근 아이템을 밸리데이션 아이템으로 두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랜덤리 샘플드 네거티브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드상으로는 힛 레이쇼랑 NDCG를 모두 K를 1로, 5로, 10으로 두었을 때의 결과를 산출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힛 레이쇼 at 1.5, 그다음에 NDCG 5, 그리고 MRR 다섯 네 가지를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밸리데이션으로는 MRR을 기준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제안하는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시피 많은 LLM 기반의 방법론들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뭐 사실 방법론 간의 차이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대표 방법론 if, srec 하나에 대해서만 실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SLM 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처 모델은 레이어를 8개로 두고 스튜던트 모델은 레이어를 4개로 두었을 때 이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블록의 개수는 4개로 역시나 두었습니다. 뭐 크게 기존 트래디셔널 방법론, 그 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즈 방법론, 그 다음에 LLM 기반의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이 P5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T5의 컨셉을 그대로 따라서 추천과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안으로 구성된 페어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때 T5 대신에 라마를 백본으로 활용해서 진행을 하였다고 하고요. 그랬을 때 쉽게 보시다시피 SLM 렉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if leg 전체 레이어는 이제 라마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32개의 레이어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32개의 레이어를 활용하였을 때가 가장 이 다른 if leg의 모습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if leg 8개와 그리고 if leg 4개의 레이어를 활용했을 때와의 비교를 해보자면은 제안하는 방법론이 이 두 가지 레이어보다 또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LLM 기반의 방법론들은 이제 훨씬 더 큰 모델링 캐파시티로 인해서 시퀀셜 인터레스트 패턴을 잘 찾아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군의 방법론들에 비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 방법론이 기존 if-SREC과 if-SREC 8개의 레이어를 활용한 것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게 단순히 로짓을 유사하게만 하는, 즉, 뭐라 그럴까요? 예측하는 것을 유사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별로 좀 레프레젠테이션을 유사하도록 한 것의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궁극적으로 중요한 점인
크기가 작은 모델로도 적절한 훈련 방식을 적용한다면 큰 모델의 성능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이 평균 시간을 표기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ference time은 사용자당 이제 1000개 아이템에 대한 랭킹 프리딕션에 소요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LLM 기반의 방법론의 경우 인퍼런스 타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이 SLM 렉이 if SLEC 대비 추론 시간이 추론을 함에 있어서 약 14%의 파라미터만이 필요하고 또 학습과 추론 시 각각 6.6배와 8배로 좀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오픈 P5 라마를 백본으로 한 이 방법론에 있어서 인퍼런스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린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LLM이 추론 시간이 굉장히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충분히 쉽게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제 어, 두 가지 로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산출물들의 표현이 서로 유사해지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 그러한 로스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 멀티 슈퍼비전은 추천 가업에 직접적으로 성능을 좀 뭐랄까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이 세 가지 로스가 모두 활용이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모습, 즉 뮤직 데이터셋을 제외하고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탐지해 보려고 했으나 이 어떠한 특정 로스 한 가지가 좀 도미넌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뭐 D놈을 뺐을 때 대비 그리고 이 멀티스펀 로스를 뺐을 때 대비 성능이 막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데이터셋 마다 좀 상이한 모습을 보여서 어느 한 로스가 좀 도미넌트 하지는 않다라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티처 모델도 함께 학습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달리 얘기하면은 기존의 이 학습 로스에다가 티처 모델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두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 온라인 모델이 가장 우측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인데 오프라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많은 정보를 학습하는 것 대비 일단 한 가지 정보는 확실하게, 즉 티처 모델을 확실하게 학습해 놓고 그 다음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이 학습의 안정성에 있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블록의 개수에 따른 좀 성능 향상, 성능 변화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블록을 1개, 2개, 4개 이렇게 좀 설정을 했는데요.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레이어 수도 좀 증가하고 블록의 개수도 좀 증가해서 더 확실한 경향성을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모습이었지만요. 어쨌든 블록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조금 더 성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블록의 개수가 적을수록 이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얼라이먼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그 블록의 개수마다 얼라이먼트가 진행이 되는 셈이 되는데 그 얼라이먼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좀 성능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결론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 연구는 LLM 간의 knowledge distillation을 통해 추천 가업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LL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 즉 LLM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대한 이 연구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막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멀티 레이어 모델 내의 각 레이어의 옵티마이제이션을 결국에는 싱글 레이어 모델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또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이 결국에는 비슷하게 산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직접 얘기하고 있는 향후 연구로 새로운 데이터 셋이 등장했을 때, 뭐 가령 뭐 새로운 사용자,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로그가 등장했을 때 티처 모델로부터 재학습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퓨전 러닝이나 인크리멘털 러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이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한다는 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시도해 볼 필요가 있었던 아이디어고 그 시도 결과 확실히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아주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디스틸레이션이 된 LLM 자체를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뭐 비록 기존 LLM보다 적은 레이어의 티처 모델이긴 하지만 즉 32개에서 8개로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선학습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LLM의 추론 속도 개선이 계속해서 추천 가업에서도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